봅시다. 나 너무 억울해. 자, 어찌 생긴 몸이 어찌하여 생긴 몸 태어난 몸 이토록 우월한가의 밑줄 한탄이지 영탄입니다. 우월도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여기에 체크를 해야 돼. 이 줄 그 자체에. 왜냐면 시 전체에서 어때? 우월도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걔 반복되고 있지. 이거 뭐랑 비슷해? 뭐랑 비슷하게 생각해야 돼? B. 그래 그것도 맞아. 우월 그토록 우월 이렇게 AA BA지. 그리고 지금 어때? 시행이 다 반복됐어. 근데 시행이 보통 반복되면 우리가 뭘로 생각했어? 이렇게 뭔가 한 번, 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 한 서너 번 반복돼. 뭐에 대한 이야기? 그치? 거의 후렴구처럼 봐야 돼. 근데 후렴구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고? 형식상의 통일성을 준다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용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기도 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초에 이 작품을 볼 때는 뭘 해야 된다고? 이걸 위주로 다 잘라버려야 돼. 이해됐어?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이걸 기준으로 싹 다 잘라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우월도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멍청하기도 멍청하구나 그토록 멍청하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우월하다가 아니에요? 우월이 아니라 우활은 모질하다야. 어리석다. 이해됐죠? 이봐 번님네야 밑줄 얘네가 바로 뭐예요? 청자가 되겠습니다. 도노법도 쓰였어요. 우월한 말 들어보소 라고 했죠. 그래서 청자에게 지금부터 뭐다? 나의 멍청함을 알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내 젊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밑줄 우월함이 그지없대. 그지없다는 뭐다? 끝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어땠다? 모질했다.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여기 금수 밑줄 이 금수는 뭐라고? 짐승이라고. 짐승. 원래 금수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짐승, 두 번째는 비단. 비단이 나올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연 경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짐승이 나오면 이건 뭐야? 어떠한 비교 대상물인 짐승이야. 그래서 이 짐승이 나오면은 반드시 본인의 가치관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흔히 폐륜을 저지른 애한테 보통 이 짐승만 또 못한 놈아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뭐야? 짐승만 또 못하다는 이야기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가치관, 유교에 대한 관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나는 금수가 아니야. 그래서 뭘 해야 된대? 애칭경영과 충군제장 이걸 해야 한대. 애칭경영 가로 열고 충군제장 가로 닫고. 그러면 얘네를 굳이 이제 뒤에 안 보더라도 애친, 충군 이것만 봐도 뭐야? 충과 효야.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뭐 해야 된다? 유교적 관점이다. 유교적인 가치관을 나는 뭘 했어야 된다? 내 분수로 여겼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내 팔자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근데 어쨌대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졌다. 그래서 근데 나는 부모에 대한 효도 못했고 그 다음에 충군제장 임금에 대한 충의도 잘 지키지 못했어.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 두 개를 못했어. 근데 작가 이름이 있잖아. 양반이잖아. 그치? 이름이 있으니까 양반이란 말이야. 남자 이름이니까. 근데 야, 이 두 개를 못했는데 아니 이 두 개를 못했다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보통 우리가 유배 예전에 우리 그 만분가 기억나니 얘들아? 작년 거 수특에서 했었는데 만분가에도 보면 꿈에 가서 선산을 깨어보니 간장이 끊어질 듯 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유배당한 상황에서 조상들한테 볼 면목이 없음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비슷한 상황인 거야 원래는. 그런 관점으로 먼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어. 근데 그럼 그런 배경 지식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뒷부분을 보면 또 나와. 봅시다.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의 밑줄. 화자 지금 어떤 상태대? 늙은 상태대.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그래서 평생의 어리석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길어져 간다.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이 부분 뭔 말인지 이해되냐? 아침을 부족하고 저녁을 근심한단 말이 그냥 시간으로 보이지 함축성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 줄을 보고는 이해가 안 돼요. 뒷줄을 봐야 돼. 한 칸 초가집이 비세는 줄 알던가. 한 칸 초가집의 밑줄. 화자 뭐라고? 양반이라고. 근데 초가집에 살고 있다고. 그치? 생활이 넉넉해? 안 넉넉해. 가난이야. 그니까 뭐라고 봐야 돼 아침엔? 아침밥이라고 봐야 돼. 이해됐죠? 아침밥이 부족하니까 저녁밥도 근심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화자가 지금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뭐 비세는 줄 알았던가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 서리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현순 백결이 부끄러움을 어이하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을 알았던가. 방금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이것도 서리법이지.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미움받을 줄 알았대. 그럼 화자는 뭐 했대? 나는 똑똑하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치? 근데 이게 바로 뭐래? 어리석고 미친 말이었대. 그래서 남들한테 미움을 받았대. 시대에 역행하는 말을 했던 거야 얘는. 본인의 생각이 있어서. 그치? 그래서 뭐 했대? 유배당했대. 그래서 여기서는 유배당한 상황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유배인지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다른 고전 시가에서 이미 말이 나왔었어. 어리다라는 단어 나오면서 시작했던 그 시조 기억나나? 가사? 그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마다 어리도다. 이 부분. 내가 어리석어서 하는 일마다 어리석어. 그래서 임금한테 헛소리 했다가 쫓겨났다. 나는 강직하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쫓겨났다. 이것도 아마 만분가랑 비슷한 시조였던 것 같아. 가사.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유배문학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해. 이해됐죠?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그래서 난 멍청해서 어쩌태. 봄산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을 어이알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 깰 줄을 어찌 알겠으며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드는 줄을 어찌 알겠으며 겨울 눈에 시흥이 겨워서 추움을 어찌 알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줄 묶어. 이 네 줄 다 어때? 문장 구조 비슷하게 반복됐지? 뭐야? 대구법이야.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아 이게 뭔 소린가요? 했는데 사시만 밑줄 치면 되지. 사시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사시사철,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방금 우리 묶었던 거 대구법에 대한 내용 있죠? 이 부분을 정리해 준 내용인 거죠. 이해됐나요? 내가 멍청해서 뭐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뭘 할 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여러 상황을 제시한 거죠. 이해됐죠? 말로의 밑줄. 우리가 인생은 보통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로가 길 로자예요. 그래서 길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말은 끝 말자입니다. 화자가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늙었다고. 그래서 여기서의 말로는 늙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늙은 화자. 그래서 삶의 끝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얘도 서리법이네. 뭐야?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세속의 시비, 속세에 대한 이야기죠. 듣도 보도 못하거든 듣지도 볼 수도 못해.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이미 다 쫓겨났으니까. 이해됐죠?
자, 우아랄샤 그토록 우아랄샤 마찬가지로 자르시면 되겠고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해 낮에도 눕는데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이 부분 밑줄 쳐봐.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뭐다? 내 어리석음은 누가 줬다? 하늘이 줬다야. 그럼 뭐야? 바로 운명론이야. 그치? 팔자란 이야기예요. 그래도 애달프다의 밑줄 뭐야? 정서지. 하늘이 주긴 했지만 내 팔자가 만족스럽진 않아. 슬프다 이런 이야기죠. 고쳐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거기 이 몸이 늦게 태어나 가로 열고 닫아버려. 여기서 늦게 태어나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엄마 배를 가르고 천천히 나왔다는 이야기야? 아니 여기서 늦게 태어나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시간의 연속성에서 내가 늦은 시대에 태어났다를 한탄하는 거야. 이해됐죠? 늦은 시대를 한탄하는 겁니다. 이것도 만문가 있었어. 지금 만문가가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 이해됐지?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100번 다시 죽어서 옛사람 되고 싶네. 옛사람의 동그라미 쳐야지. 봐봐. 그럼 화자는 늦게 태어나서 애달픈 일이 많다고 했어. 화자는 현실이잖아. 현실은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야. 그래서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다야. 그러면 옛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옛사람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지. 그럼 옛사람이 어떠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 뒤에서.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태평성대 밑줄. 옛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았다? 태평성대. 아주 화목하고 행복했던 시대에 살았다야. 그러면 화자는 지금 상황이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란 이야기지. 그래서 옛사람이 되고 또 싶었던 이유는 태평성대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은 이제 요나라와 순나라 임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월을 잠시나마 쬐 것을 1월의 밑줄 1월이 뭐라고? 임금을 의미한다고. 잠시나마 쬐 것을 뭘 쬐? 1월을 쬐긴 해. 1월에 뭘 쬐? 빚을 쬐는 거지. 내가 계속 고전시가하면서 뭐라고 말해? 1월에서 흘러나오는 빚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선정에 대한 이야기다. 백성을 향한 선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잠시나마 쬐 것을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마찬가지로 태평성대에 대한 이야기야. 임금이 백성에게 좋은 정치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화자는 지금 계속 뭘 원하고 있어? 태평성대에 했던 그 시대를 원하고 있어.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도다. 자, 그러면 순박한 풍속 밑줄. 이 순박한 풍속은 태평성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경박하게 되었도다는 뭐에 대한 이야기? 현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번잡한 정해를 누구에게 이르라는가? 누구한테 이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서 그래서 누구에게 이르라는가에 밑줄 쳐놓고 뭐야? 화자는 단절되어 있어. 왜 단절되어 있어? 앞에서 뭐 했다고 얘? 유배당했다고. 그래서 단절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답함을 산에 올라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났던 자취를 보고 싶네.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고의 뜻을 두니야. 왜? 태고의 뜻을 뒀다고 했으니까 태고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지향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태고는 어떤 단어니? 태고는 아주 먼 옛날이야. 그치? 아주 먼 옛날. 거의 근본이 되는 옛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옛날은 아까 옛사람이 살았던 시대랑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다 뭐야? 태평성대를 원해.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안이 오는구나. 자, 그래서 태고의 뜻을 뒀더니 어리석은 마음이 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고도 마찬가지로 아까 옛사람이랑 비슷한 맥락인 거였죠.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세상에 혼자 깨어의 밑줄. 이 부분이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포인트이기도 해. 세상에서 혼자 깨었다. 뭐야? 나 혼자 잘났다는 이야기야. 나 혼자 잘났다고 말을 한 이유는 뭐야?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유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혼잡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누구에게 말할까 할 말이 없다. 유배당하기도 했고 이 시대에서 내 말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송조의 미모를 얼근 낯에 잘 할는가. 자, 말솜씨하고 예쁜 미모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나는 풀과 열매를 어디서 얻어먹으려뇨.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 이거 다 뭐야? 유배 상황이야. 우알의 탓이로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알하지 않은 일이 없다. 다 멍청했다. 이 우화를 거느리고 100년을 어이하리. 아이야의 밑줄. 또다시 청자가 등장했어. 돈호법이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돈호법이 2번 나왔어. 청자가 2명이란 말이야. 이 청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봐. 앞에서는 여보서 번님내야라고 했지. 번님내는 여러분 세상 사람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 이후에 뭐야? 신세한탄에 대한 이야기였어. 시대를 잘못 만났다. 그때가 그립다. 내 팔자가 그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뭐야? 술 가득 부어라고 했어. 그럼 여기 2번째 청자는 뭐야? 본인의 그 갈등을 뭐가 됐든 마무리 짓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술로서 잊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청자 역할이 각각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A에서 화자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 밑줄. 자, 그래서 나 아까 뭐였다? 아침밥 걱정하고 저녁밥 걱정했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얘가 틀렸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그치? 그럼 근데 문장을 한번 봐볼까? 화자의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서야. 그럼 원인이 뭐야? 원인이 아름다운 자연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지. 결과가 뭐야? 우월한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지가 우월해서 계절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2번이야. 이해됐나요? 원인과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어. 2개가. 이해됐죠? 그래서 인과에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에서는 화자의 자신이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월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고 있다. 그래서 C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 아까 뭐 어디한테 뭐 어쩔 수 없다. 뭐 하늘이 줘가지고 이것도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체념에 관련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A에서 C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지요. 아까 앞에서 막 수많은 막 예시들 막 나열했지. 그치? 아침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죠. A에서 C에는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온 일들과 관련지어 자신의 우월함이 하늘이 준 운명임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지? 오케이.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 2번 봅시다. 독일을 바탕으로 요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요순 시대는 상고시대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는 시대를 통칭하는 말로 이상적 정치가 베풀어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태평성세의 밑줄. 아까도 그래서 뭐예요? 태평성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돼야 돼. 이해됐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신 또한 요순의 1호를 잴 수 있었다면 뭐야? 선정, 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면 이 몸이 늦게 태어나 겪는 수많은 일이 조금이나마 줄었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현재의 애달픔은 이번 생에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죽어서라도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지? 아까 그래서 뭐야? 옛사람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요순했던 순박했던 풍속, 아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 경박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털어놓을 데가 없어 오늘날에 대해서 한탄했다. 아까 그래서 유배당한 상황이었다 설명을 했고요. 요순시대처럼 자신이 살펴보고 싶은 시대로 성현 살던 세상을 언급하면서 학업 닦던 아까 태고적 이거랑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요순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요순 시대를 회복하지 못한 게 틀린 거지. 뭐야? 애초에 얘가 본인의 삶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 포인트는 이 시대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본인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소재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번님네. 그리고 B는 I. 아까 청자 두 개가 나왔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어디 보자.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죠. 청자는 앞에 나왔던 번님네는 이제 내 삶 그지 같아 라고 털어놓는 거. 그 다음에 B의 I는 이제 다 됐고 술이나 먹고 끝내자 라는 이야기였던 거. 4번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이 창작된 조선 중기 제도권 중심부에 놓여있던 사족들과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족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위상이 적지 않은 차이가 되어 있다. 제도권 주변부에 놓였던 사족들의 경우 벼슬이나 명성을 높여 자신의 이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연에 응거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하며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추후 벼슬길에 나가 기회를 얻어 자신이 자신을 하겠다는 포부를 버리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번부터 봅시다. 기억은 평소는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수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아까 있었지? 기억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도 문과를 성취할 기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 디귿은 자연 속에 응거하며 지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했다. 디귿이 아까 뭐였지? 디귿. 겨울눈에 시흥겨워 추움을 어이알리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 현실은 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에 대한 흥취가 돋군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리을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상도 높지 않은 불우한 처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리을 봅시다. 리을은 말로의 버린 몸, 늙은 몸이지.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도 맞는 말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 수양을 해도 벼슬하다 이상한 시를 못할 것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미음 봅시다.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 쳐야지.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에 밑줄. 아니 능력을 갖춰도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야겠습니다.